전세금 1억 8천, 집주인이 남기고 간 쪽지 한 장.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삿날 아침 현관문 앞에 놓인 흰 봉투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 2년간 살았던 첫 집, 그리고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집주인. 여러분, 만약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빌라 2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34살 김수진 씨가 남편 그리고 3살 배기 아이와 함께 생애 첫 전세집에 입주한 날이었습니다.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 많은 부부가 그렇듯 이 돈은 몇 년을 모으고 부모님께 손 벌리고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을 겁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 박영호 씨, 당시 52살.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죠. 제 집이 3채나 있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김수진 씨 부부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줬을지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죠? 2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2024년 2월 김수진 씨는 박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15일에 이사 나가려고요. 보증금 준비해 주세요. 박영호 씨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3월 10일 김수진 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3월 13일 또 전화했습니다. 무응답. 이삿짐 센터 예약은 이미 해놓은 상태였고 새로 얻은 월세집의 입주일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발이 묶인 채로 마음만 타들어가는 그 사흘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3월 15일 아침 7시 김수진 씨는 현관문 앞에 놓인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송월시로 쓰인 메모지 한 장.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 자금이 묶여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두 달만 기다려 주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이 떨렸을 겁니다. 다리도 풀렸을 겁니다. 3살짜리 아이를 안고 1억 8천이 담긴 봉투 대신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을 손에 쥔 그 엄마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 오후 김수진 씨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왔습니다. 짐은 친정 창고에 맡기고 월세 90만 원짜리 집을 임시로 얻었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박영호 씨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월 불안을 이기지 못한 김수진 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2023년 11월부터, 그러니까 김수진 씨가 아직 살고 있을 때부터 제2금융권에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영호 씨가 세차에 있다던 다른 부동산들도 모두 경매 진행 중이었습니다. 8월 김수진 씨는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쟁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존재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박영호 씨가 재정 악화를 알면서도 김수진 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수십만 명의 전세 임차인이 있습니다. 집주인 믿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수진 씨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계약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 직전까지 연락을 회피하다 쪽지 한 장만 남겼고 그 결과
우리 가족은 8개월 동안 월세 9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추가 주거비를 부담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피고는 2023년 여름부터 재정 위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저희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탓에 저희는 미리 대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반면 박영호 씨 측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2023년 거래처 부도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돈을 안 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개인 회생 절차, 즉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판결을 받는다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박영호 씨, 그리고 방청석에서 두 주먹을 꽉 쥔 김수진 씨.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지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공개됩니다.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박영호 씨에게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억 8영원, 그리고 2024년 3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라. 판사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그리고 민법 제618조.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건 집주인이 부자든 가난하든 사업이 망했든 아니든 절대 예외가 없는 의무라는 거죠. 판사가 특히 강하게 짚은 부분은 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2023년 여름부터 재정 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수진 씨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를 두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거나 다른 주거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신의성실 원칙, 즉 상대방을 배려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판결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이 판결로 김수진 씨는 박영호 씨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면 그걸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즉 집행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8개월치 월세 72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사 후 월세 주택에 거주한 것은 원고의 선택이며 보증금 미반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드시죠? 법이 늘 우리의 감정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김수진 씨는 이사 후에야 근저당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현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집주인이 재정 위기를 숨긴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 전 집주인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기거나 불안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셋째,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즉 HUG나 SGI 서울보증의 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자기 보호 수단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버딩미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전세 사는 친구에게 이제 막
계약을 앞둔 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